검색 이미지 같은 거 보이게 하고, 이게 뭐 내부적으로 그 검색 엔진하고 연동된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뭔가 좀 보기 좋게, 좀 편하게. 그래서 리절트 같은 경우 디파인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입력할 때 과거에 입력했던 그 리스트도 이렇게 같이 찍어주고. 전화번호 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룰에 또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좀 자동 에러 메시지가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칸나 같은 경우는 칸나 코드가 떠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알아서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이거 삐뚤삐뚤한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required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폼으로 안 넘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인식이 안 되지만 어쨌든 나중에 폼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메일 어드레스도 이게 룰이 안 맞으면은 디텍트를 하고,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달력이 뜨는 거예요. 크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서치 엔진이고, 서치 이제 박스고요. 요게 이제 뭐 숫자 이렇게 올리고, 미니멈 맥시멈 값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날 입력은 바로 이렇게 뜨고. 이게 이제 뭐 아주 프로그램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기능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고 HTML 태그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 태그를 이제 디파인할 때 아이디를 지정하잖아요.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돔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요 펑션들을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걸 쓰면은 다른 플러그인 같은 거 없이도 그냥 바로 동영상을 뮤트할 수 있고, 이렇게 플레이 또 포즈 뭐 스탑 이렇게 다 자바스크립트가 간단한 펑션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이게 그 비디오 타입을 서포트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 이제 표준에서는 이 브라우저에서 이 그 파일 포맷을, 이 동영상 포맷을 꼭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 보면 이렇게 OGG, H.64,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유력한 표준의 후보라고 해요. 그래서 2004년도쯤에는 이게 HTML5가 완전히 표준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어느 그 동영상 포맷은 지원을 하라, 이게 디파인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어쨌든 뭐 이게 HTML5 입장에서는 뭐 성능 좋고 이제 공짜고 뭐 이런 이제 그 디코더 그런 기술을 일단 제일 유력한 후보로 생각은 하죠. 공짜가 어떤 거예요? 웹 말고 다른 공짜 있나요? 이게 공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는 이렇게 현재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일 많은 오디오 타입을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IE도 많이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캔버스인데, 캔버스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캔버스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백지에다가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캔버스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싶은 그리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디오 태그가 마찬가지로 캔버스 태그가 있어요. 캔버스 태그를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디파인을 해요. 요거까지만 하면 HTML 파트에서는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요 캔버스 아이디로 컨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저쪽에 이제 원하는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2D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처음에 이제 플래시 그 솔루션을, 캔버스 솔루션을 바꿀 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D 솔루션이 없었어요. 근데 캔버스가 그러면 2D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3D가 이제 인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GL이라고 있는데요. 그 웹GL이라고 이제 이 솔루션, 오픈GL 솔루션을 그대로 이제 웹G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캔버스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를 얻을 때 그 캔버스는 그냥 2D라고 디파인해서 이제 얻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예전에 익스페리먼탈 웹젤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웹젤만 이렇게 디파인하면 우리 캔버스에서 이제 3G API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GL도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오픈GL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API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니까 그 API를 이용하셔가지고 3D 그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3D를 브라우저 자체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그러려면 PC가 엄청 파워풀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제가 좀 이제 테스트 몇 가지 해봤는데 좀 이제 버벅거리는 부분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SVG인데요. 이제 SVG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캔버스하고 그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스케일레블 벡터 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벡터 기반의 그 그래픽 솔루션이고 캔버스는 빈맥 기반의. 근데 이제 SVG는 그 수학적인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을 기반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캔버스는 그 빈맵도 아니고 다 이제 모든 다 그려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SVG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캔버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리얼 이미지를 처리할 때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게임 같은 개발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제 캔버스가 좀 유용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회사도 이제 솔루션을 잘못 찾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셔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 도형 이미지거든요. SVG를 써야 되는데 캔버스를 써가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SVG의 그런 장점들을 좀 이제 좀 향후에는 계속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SVG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솔루션이니까 이게 과연 뭐 HTML5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HTML5 워킹 그룹에서 이제 SVG를 아주 강력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믿는 것 같아요. 캔버스도 물론 강력하게 믿지만. 이게 서로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이 서로 이제 경쟁도 하지만 보완 관계가 되다 보니까 워킹 그룹에서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아까 캔버스 쪽에서는 위트 하이트를 지정해 준 것 같은데 SVG에서는 그걸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캔버스는 이제 캔버스라는 그 일단 도화지를 일단 먼저 디파인하는 거죠. 위트 하이트를. 근데 요 SVG는 이제 HTML 안에 인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뭐 도화지를 안 만들고 이게 이제 자기가 그 넣고 싶은 도형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간단한 요런 HTML이라서 근데 이게 좀 디비전 같은 거는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마우스. 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 아니 저기에서 캔버스에. 캔버스에서도 가능하죠. 캔버스에서 가능해요. 요거는 이벤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VG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그 벡터 그래픽 기반이다 보니까 그 튜닝을 할 때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그 이미지 그 퀄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캔버스 같은 경우 그런 입장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해상도를 고려를 해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SVG로 그린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아주 그래프 퀄리티가 전혀 이제 손상 없이 이렇게 요게 이제 SVG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토리 API인데 우리가 이제 그 웹 브라우저에서 백 버튼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히스토리 스택에다가 그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라는 케이블 한 번만 좀 더 봐주세요. 계속 나와가지고. 케이블인가? 뽑았다 이렇게. 오케이. 일단 또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스택 개념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그 나비게이션 할 때마다 이제 스택에다 푸시했다가 다 백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팝팝 해가지고 그런 그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끔 그런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HTML5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아주 복잡한 일들은 다 이제 브라우저 제조업자들한테 다 맡기자. 브라우저 제조업자들에서 다 이제 복잡한 일을 해놓고 우리는 그냥 이제 그 기능들만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켜봤다. 그런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HTML5는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UI 플랫폼이 하는 것 같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몇 가지 기술만 이용을 해가지고도 아주 나이스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은 너무 많은데 이게 14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14년은 거의 이제 내년이 정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어디서 보기로는 크롬이 워낙에 자기네 맘대로 막 나가고 있어서 다른 애들과 이 마찰이 심해진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14년에 꼭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14년은 가봐야 될 것 같다. WC는 스탠다드만 정하고요. 네. 그걸로 다 지원하는 건 언제나 틀렸어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 전쟁이다 뭐다 했는데도 네. 아직도 고치지 않은 게 많은데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는 많이 꾸준히 따라가잖아요. 스토리지 할 때 그 로컬 스토리지랑 그 웹 SQL 쓸 때 퍼포먼스들이 차이가 있나요? 글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냥 로컬 스토리지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더 들어요. 나아요? 그 인덱스 DB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인덱스 DB요? 인덱스 DB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인덱스 DB라는 내용을 잠시 봤었어요. 잠시 봤는데 오늘 내용에는 제가 이제 뺐습니다. 그냥 로컬 스토리지 그러면 키 밸류에서 쓰는 거고 SQLite는 SQL 구조적인 데이터는 SQL에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인덱스 다음에 내가지고 캔버스 할 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그 간 질문인데요. 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건지 찾아보십시오. 프로토타입 JS 말하는 거죠. 아니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통한 확장을 프로토타입을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 I가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레스트 서포트가 되게 느리고 했던 게 체이닝 프로토타입 통해서 체이닝으로 해서 이제 그 객체를 생산하는데 그 오래 걸려서 좀 근데 요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에 그 나온 아이의 자바스크립트 지금은 엔진이 많이 제일 퍼포먼스 좋다고. 지금 맞아. 구글이 열받아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기사 보니까 블링크라고 웹킷에서 나온 거. 웹킷에서 필요 없는 부분 빼버리고 속도 좀 올리겠다고 그리고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싸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고 파이썬에서 액세스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랑 인터페이스하는.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하여튼 파이썬을 써서 저 라이브러리들을 액세스하게.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랭귀지라서 일단 HTTP가 끝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넘어온 다음에 작동하는 거고 파이썬은 보통 서버 단에서 작동하니까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해주면은 뒷단에서 처리해주고 다시 결과를 돌려보고 그때 자바스크립트를 주고 그러니까 파이썬은 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서 돌려놓고 파이썬은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우저 자체가 인터프리터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드 랭귀지고 파이썬 같은 건 서버 단 랭귀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근데 요새는 뭐 자바스크립트도 서버 단에서 하니까 지금 그리고
요즘 현재 지금 AJAX로 AJAX 기능을 쓰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쓸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브라우저가 뭔지 확인을 해가지고 XML, XHTML 그 오브젝트 받잖아요. 이 HTML5로 가면은 그런 거에 독립이 돼서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HTML5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AJAX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된 부분은 아, 그건 없어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웹소켓 되고 뭐 그러면은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겠네요. 웹소켓에서 웹소켓은 아직 아니 서버들이 지금 네, 서버에서 그렇죠. 네. 확실하게 가장 최근에 나온 저기 엔진X라는 서버가 있는데 그 1.3이 2주 전에 나왔는데 그게 웹소켓을 지원해주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아파치나 그런 메이저 서버는 다 지원하고 제가 써본 이제 심플하게 웹소켓 저거 쓰는 방법은요. 다트에서 서버 소켓하고 클라이언트 소켓 다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컨버전 하거든요. 코드 잘라다가 쓰면은 그게 서버 소켓까지. 노드.js는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오브젝트 실행을 하면 걔가 노드.js를 깔아야 되는 노드.js 덩치가 크니까. 모바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HTML5 크로스 플랫폼을 이제 구현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쿨차트를 개발하실 때 이거를 분류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어쨌든 쿨차트는 다른 HTML5 기능은 없고 이제 캔버스만 이용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캔버스만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이제 다 비슷한데 거의 뭐 99% 이상 코치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쩔 때 코치는 부분은 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금 이제 서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약간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 픽셀 그 사소한 차이가 조금씩 있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밀하게 이제 축을 만들 때 이제 약간 흐릿하게 잔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브라우저별로 다시 또 디버깅 다 해야 돼요. 결국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크롬 브라우저가 좀 제일 깔끔하게 이제까지는 캔버스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좀 캔버스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좀 쿨차트 데모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집에 안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을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을 하나는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트래픽 지금 아이 들어있는 브라우저만 개발해요. 플랫폼 다 똑같죠. 그거는 개발 구별할 필요 없고 이제 뭐 그게 어디든지 관계가 없는데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모바일용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왜냐면 이제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벤트 처리하는 일부 부분은 좀 다른 로직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외에는 이제 소스를 뭐 따로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캔버스 입장은. 모바일 버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이제 GDI라 그래가지고 캔버스와 같은 그런 식의 API 셋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GDI에서 제공하는 펑션하고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펑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GDI라 그러면 GDI 평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네이티브한 그런 이제 메서드들은 다 비슷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죠. 보통 선 그려야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신텍스 커맨드 안에 펑션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쿨차트 데모에 보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현이?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캔버스는 빈맵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전에 내가 그랬던 정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프레임마다 다 새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픽셀 아까 움직이는 것도 새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그 타임 이벤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어요? 퍼포먼스는 괜찮습니다. 그 인터넷 연결하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쿨차트. 이게 연결 그래서 그 뭐였죠? 어떤 거요? 인터넷. 네, 인터넷 무선 인터넷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핫스팟이 있어요. 네. 그거 저거 꽂아서 쓰시면 되는. 뭐 핫스팟 있어요. 이게 맨 밑에 거예요. 핫스팟 시스템. 어이구 저거네. 저. 윈도우즈 8이네. 아, 누구 전화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차트 툴을 언제 개발하셨나요? 원래 플래시 버전이 나온 게 아니 이제 HTML HTML 버전은요. 그거는 저기 작년 봄에 나왔죠.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 예. 어떤 그 흐름의 변화를 느끼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외산 제품도 이제 거의 몇 개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 기존의 이제 차트 엔진 업체들 중에 HTML5를 지원 안 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아직 뭐 지금 그 영문 버전은 지금 여기 이제 세일즈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플래시 버전하고 HTML5 버전이 거의 반반씩 지금 매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올해 말에는 거의 이제 HTML5 버전이 플래시 버전보다 더 많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예. 저기 아예 중간에 체크. 체크하고 체크. 플래시는 조만간 죽는 건 이미 이미 어도비 에어로 새로 만들어서 뭐 HTML5로 포팅하는 뭐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름 뭐 제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을 HTML5 큰 버전 한다고. 예전도 아니고 작년인가? 작년인 겁니다. 그 차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사서 쓰려고요. 쭉 조절하던 중에 풀 차트가 있는데 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야 이거 사서 그냥 프로젝트 그냥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소스 주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하이차트 써가지고 하이차트. 경쟁 제품이 어떤 게 있어요? 하이차트. 하이차트. 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 뭐죠 그 인도산 제품인데 그게 뭐죠? 그게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네. 퓨전 컴포넌트 1 뭐 이런 거. 코스카 회원들은 할인되나요? 저희 회사에 지금 마케팅 하고 계신데. 관심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서는 연락. 이게 쿨차트는 차트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HTML 컴포넌트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나요? 다른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그리드 솔루션도 있고, 아, 예. 그다음에 그 조직도 솔루션도 있고,
맵 차트라는 게 네. 있죠. 근데 문제는 영문 제품은 이제 풀차트밖에 여유가 없는데 아. 계속 이제 늘려나가죠. 그게 좀 같이 있어야 돼. 저희도 그런 뭐 거죠. 저기 하이차트만 네. DHTMLX라는 솔루션을 사다 쓰거든요. 근데 걔네도 보면 이제 뭐 1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2년, 3년 지나면 이제 서포트 안 해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사고 그래야 될 테니까 잘해주시면 저희도 요즘은 구글도 차트라고. 아니 저기 위에 회사 윗분들은 모르세요. 구글 차트. 근데 이게 지금 네트워크 속도가 늘어서 어떤 거겠는데요. 요거는 한번 이제 모드가 되면 이제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건 기다리는 김에 사이드로 그 풀차트 얼마나 하나요? 풀차트가 지금 도메인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500, 원 도메인에 500불. 500불이요? 그럼 뭐야, 라이선스 사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네. 받은 서브제는 트라이얼 버전이야. 네, 트라이얼 버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2개월마다 그냥 사이트로 가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그 라이선스 계속 추진되거든요. 그 차이는 그냥 여기 트라이얼 버전 표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기능상 다 똑같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뭐 클라이언트가 그치. 모든 소스를 다 가지고 있을 수 그렇지요.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그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 암호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네. 마음 먹으면 결국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거를 이제 풀 수가 없어요. 아, 귀찮아요 그거. 카피라이트 하나 받아두면 들으려고 해서. 네. 맞아요. 예. 저희도 1000불 좀 넘게 주고 산 조그만 것인데 그거 고치는데 저희가 드리는 시간이 차라리 돈을 주고서 사는 게 더 낫다고 가격 그 따져보면은. 없을 때나. 아니 카피라이트 받아도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애니메이션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거의 한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부터 2.0 버전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여러 가지 왼쪽에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막 만진다든지 그런 효과도 이제 기능 추가되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애니얼 피로 500불인가요? 아니요, 이제 한 번 사면 이제 계속 쓰시는 거죠. 아 그래요? 도메인 라이선스. 도메인당. 업데이트는 안 업데이트는 이제 그 1년 단위로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를 갱신할 수가 있는데 최초에 한번 구입을 하시면 이제 2개월 동안은 이제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테크니컬 서포트를 가입을 하시면 이제 계속 그러면 돈을 내고 구입을 한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도 되고. 소스 코드가 계속 엔크립트해서 소스 코드 안 되죠. 수정. 근데 이제 그 수정 한번 해보세요. 아니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그걸 도로 팔지는 못해요. 그렇죠. 예. 이제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디코딩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푼다는 게. 아니 소스 레벨 자체에서 라이센스 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 소스 인클루드된 가격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판매할 때. 다른 그 같은 경우. 다른 이제 모르겠 다른 차트 솔루션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차트. 하이차트는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게 가져다가 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고치는 게 가능해야 되는 게 디자인 같은 경우도요. 이 차트를 갖다 썼어도 만약에 뭐 은행에다 납품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맞는 스킨 그 뭐지 컬러 스킨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그 레이아웃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필요한 API들을 다 제공을 하니까 그런 API를 쓰셔도 되고 아. 뭐 컬러 스킨 바꾸고 뭐 예. 그 CSS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축에 지금 보면은 그 이런 그냥 단순한 텍스트잖아요. 네. 요거를 CSS로 뭔가 좀 지금 미치 컨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가로인데 뭐 세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이거는 큰데요. 데모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라인 두께가 지금 약간 이렇잖아요. 요거를 뭐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거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소스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밖에서. 밖에서 레이아웃에 원하는 대로 프로퍼티가 색깔이나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네. 하나하나 만들려면 시간 없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개발하시나요? 아, 지금 그 원래 플래시 버전에 이제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개발자가 한 주로 두 분이 주로 하셨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주로 개발했고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조금 더 늘은 상태고 개발자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 유명한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같이 안 사용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그 뭐죠, 그 많이 쓰는 J코리를 이제 네. 쓸까 고민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약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쓰면 개발은 편합니다만 한 시간 차. 별로 안 쓰기로 했어요. 네. J코리는 안 쓰고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꼭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려야 되죠. 예. 자바스크립트니까 뭐. 밖에서 따로 스탠더드로 돌릴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차트 컴포넌트만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네. 밖에서 쓰시려면 웹 브라우저 컨트롤을 밖에서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되겠다. 주민하는 네. 주민하는 스포츠. 저희 타임아웃 걸어가지고 다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그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네.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물론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스테릭한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갖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계속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 피딩 해주면서 여기 예, 그런 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얼타임 차트가 있거든요. 스탑 티커가 리얼타임 이게 지금 저쪽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 웹서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몇 초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야지 뭐야 세상. 계속 업데이트. 그래. 이거는 지금은 그냥 셋 타임 하시면 대략적으로 계속 파악 받아서 다시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고 나중에 소켓 되면은 그냥 하는데 콜링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컨텐츠가 많을 때는 이제 스크롤 바를 이렇게 붙여야 있어요. 이미지 차트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줌인 줌아웃 기능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주민. 아까 있었나? 예, 예. 주문. 예. 3D로 되는 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3D라고 이렇게 이름만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제 진정한 3D는 아니고 이제 3D처럼 이렇게 3D처럼 생긴 함께 2D. 이렇게 보인다는 게 막대가 좀 이제 뭔가 네. 3D 막대기처럼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나요. 3D 맞네. 네. 그러니까. 드린데요.
보통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딩 목표 대비 실적 차트 해가지고 목표 대비 실적 이런 차트. 그렇죠. 혹시 이게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의뢰를 해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서비스, 저희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는 딱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 근데 기존에 계신 것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아니라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준, 특가만 맞으면 되고.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차트는 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하고 뭐 이렇게 빠진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차트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뭐 슬라이드 차트 같은 거는 다른 제품에 없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럼 이 코드를 갖다가 HTML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쓸 때? 예, 그 실제 쓰는 example 있어요? 실제 쓰는 게 지금 HTML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게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XML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이제 뭐 어떤 차트를 지금 버블 스윗 차트를 하겠다. 이제 수평축은 뭘로 수익축은 요 안에다가 뭐 색깔 뭐 맥시멈 미니멈 값 다 디파인을 따라서 이제 T 값도 조절되거든요. 배치가 되고. 하여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샘플을 보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여기 몇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풀차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요 파라미터 등록을 그 다음에 레이아웃 디파인하고, 그 다음 데이터 디파인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그 HTML이 로딩이 되면서 이제 차트가 됩니다. 거기서 데이터는 뭐 제이슨 같은 거요? 데이터는 지금 뭐 이런 JSON 어레이 타입도 되고, 오브젝트 타입도 되고, 그 다음에 XML 타입도 되고, 여기 이제 그 HTML 내에서 이제 바로 데이터 변수에다 담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다가 URL 형태로 디파인하는 URL을 또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HTML 입장에서 여기 보면 이제 차 폴더라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디파인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넘겨주면 이 아이디 값 가지고 그 해당 디비전에다가 차트를 그리고 어떻게 이거 좀 빨리 끝났네. 원래 2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